자, 오늘 그 벡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게 그 벡터 마지막이 아니라 수학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수학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불과 네 문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파이널 코스로 편입이 돼도 될 만한 정도로 수준이 좋은 문제인데요. 일단 그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다음 시간부터 파이널 코스 들어가는 걸로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27번까지 했었죠. 벡터 9페이지. 벡터 27번까지 했었는데 28번하고 29번, 30, 31번 이렇게 네 문제 풀고 파이널 코스 들어가는 걸 했어요. 그럼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구가 두 개 있는데 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구가 좌표 공간에서 만나가서 당연히 좌표 공간에서 만나겠죠. 구가 뭐 어디 있겠어요? 공간에 두 개 있는데 그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되겠어요? 그럼 구가 어떻대? 구라는 게 왜 안에 차 있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볼링공처럼 차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안이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건데 그런 구가 두 개가 외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접을 하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근데 만약 외접한 게 아니라 좀 심하게 만나고 있으면 그때 그 교선은 원이 된다고 지난번에 공부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구하고 또 다른 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때 교선은 이런 형태의 원이 나온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데 이런 교선인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으니까 이런 평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좀 이렇게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구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구가 밑에 게 구같이 안 생겼지? 이렇게 교선인 원이 생기는데 이러한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러한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 평면하고요, 이 평면하고 또 다른 XY 평면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자. 그러니까 이 평면과 이 평면하고 이루는 각을 갖다 세타라고 하자. 이랬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했어요. 코사인 세타 값.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뭐하고 일치했었어요? 두 평면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과 같다. 되겠어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과 같다. 자, 다시 봐. 만약 이런 평면하고 이런 평면이 있다. 그럼 이런 평면하고 이런 평면이 이루는 각, 이 각이 있잖아요. 이 각은 이 벡터의 법선 벡터. 이게 너무 쉽게 가깝네. 평면이 뭐 이렇게 돼. 이게 지금 옆에 평면을 옆에서 본 겁니다. 선이 아니라. 이런 평면하고 이런 평면이 이루는 각. 이 세타는 두 평면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법선 벡터는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는 거죠. 또 여기에도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 그러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였죠. 됐지? 그런데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두 평면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과 같다. 그때 이제 주의사항이 여기 보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교각 이것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이것도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 하나가 만약 이해각이 되면 하나 뭐가 되겠어요? 둔각이 되죠. 무슨 양이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전에 한번 그 그림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과 같다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자, 집중.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주어진 자료를 보면요. 그럼 지금 현재 구는 보이죠, 물론. 구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평면하고 XY 평면이에요.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죠. 그럼 우리가 이 두 평면의 각각의 법선 벡터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평면의 유각을 세타를 했을 때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와 이 XY 평면의 법선 벡터를 알아가지고 그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을 세타로 놓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된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집중. 평면의 법선 벡터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떤 벡터든지 두 위치 벡터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 벡터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두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다. 확인했던 거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뺀 거 같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 종점이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점 B의 위치 벡터에서 점 B의 위치 벡터에서 점 A의 위치 벡터를 빼준 거나 마찬가지. 되겠어요? 종점의 위치 벡터에서 시점의 위치 벡터를 뺀 것 같다. 되겠죠? 그 다음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위치 벡터들이니까 이런 경우 이 점의 위치 벡터라는 것은 이 점의 위치 벡터 예를 들어서 뭐 OB 벡터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점을 우리가 O라고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A 벡터는 점 A의 위치 벡터니까 점 A의 위치 벡터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위치 벡터 얘기했잖아. 종점에 이름을 붙여서 그 점의 위치 벡터 이런 형태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B 벡터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OA 벡터나 OB 벡터처럼 이런 위치 벡터들은 OA 벡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벡터는 이 종점의 좌표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성분을 간다.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점 A의 좌표가 뭐 몇 컴마 몇이다 했을 때는 바로 OA 벡터의 XY 제성분도 그거 똑같은 걸 간다. 이런 것들을 봤어요. 자, 그쯤 보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요. 원하고 이렇게 이게 원이 있죠.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게 되면은 지금 9 말고요. 원하고 원이면 지금 현재 있는 평면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같이 대응하는 거죠. 평면의 세계에서는. 되겠어요? 평면에서 이거 대응한다고. 그럼 그랬을 때 이 직선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여기 있는 현재 이게 공통현이거든요. 이 원의 현도 되고 이 원의 현도 돼요. 공간은 아니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게 평면에서 한번 보자 이게. 그랬을 때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것처럼 원이 있으면요. 원에서는 중심에서 원에다가 원의 그 현에다가 수선을 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현은 2등 긋는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한번 제가 실제로 문제 풀면서 언급할 그런 기회가 많겠지만 우리가 이게 구에서도 그대로 써먹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원의 현에다 수선을 그으면 현은 어떻게 된다고요? 2등 긋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공통현이잖아요. 그렇죠? 공통현이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을 그으면 이게 2등분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도 여기다가 수선을 긋게 되면 2등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니까 이게 수직이고 이 수직이라는 것은 이게 쭉 펴졌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와 같이 두 원이 만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교점을 연결한 현이 있잖아요. 이 현하고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이 선분은 당연히 어떻게 서로 뭐가 되겠어요? 수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 이렇게 공간에서도 한번 적용시켜보자. 공간에서 적용시켜보는 이유가 우리가 이 평면에서 법선 벡터라는 건 평면에 수직인 벡터 하면 되잖아요. 평면의 수직인 벡터는 어차피 결정이 되면 이 벡터는 어디든지 방향과 크기가 똑같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구도, 밑에 있는 이 구도 중심이 있을 거고 위에 있는 구도 중심이 있을 텐데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한 이 벡터는 당연히 이 선이 이 평면과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럼 결국 이 평면의 법선, 이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는 바로 이런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벡터. 그럼 이런 벡터를 갖다가 두 위치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 같은 경우 이 점의 좌표는 바로 이 구의 중심과 구의 중심의 좌표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구가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6이라 있으니까 하나는 중심이 얼마 됩니까? 원점이 되고 되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x-1의 제곱,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z-2의 제곱 이꼴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구 같은 경우는 중심이 완전 제곱식들을 전부 0으로 하니까 1,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만약 A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뭐 A라, 이거 뭐 5죠, 5라고 생각, 이게 바로 0,0,0이니까 이거 5. 이거 A라고 생각한다면 OA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종점의 성분으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따라서 이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는 이거는 1, 2,2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지금 설명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해 둘 것이 9하고 9가 만나잖아요. 9하고 9가 만나게 되면 그 두 구의 교선이 생길 거 아니야. 그 교선을 포함한 평면의 법선 벡터는 앞으로 구의 두 개 중심을 구해가지고 됐어요? 중심을 구해서 꼭 어느 한 구의 중심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연히 지금 원점이라고. 원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원점이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A가 되고요. 잘 보세요.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되고 B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법선 벡터가 지금 A, B 벡터가 바로 법선 벡터가 되는데 A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B점의 위치 벡터에서 A점의 위치 벡터를 뺀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B점의 위치 벡터는 B점의 좌표와 똑같이 표현되고 A점의 위치 벡터는 A점의 좌표와 똑같이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B점의 위치 벡터에서 A점의 위치 벡터를 뺀다는 것은 바로 이 좌표에서 이 좌표를 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빼는데 이게 지금 XYZ 좌표가 다 뭡니까? 0, 0, 0이니까 여기서 0, 0, 0을 빼봤자 똑같이 이렇게 법선 벡터가 나오다.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 아니더라도 문제 푸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 두 구의 그 중심을 하나를 시점 하나를 종점으로 하잖아요. 하나를 시점 하나를 종점으로 하면은 바로 이 평면, 이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위치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걸 미리 기억을 해두세요. 되겠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일단 이 법선 벡터가 1, 2,2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평면이 뭐예요? 아까 XY 평면이라고 그랬지. 되겠죠? 그러니까 XY 평면 같은 경우는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우리 초기에 했던 건데 XY 평면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Z는요. XY 평면상에서는 X가 Y값이 바뀌는 거지 Z좌표는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요. 일반적으로 공간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으면 또 이렇게 Z축이 있죠. 그러면 XY 평면은 X축과 Y축을 모두 포함하는 이런 평면이에요. 이 평면에서는 어느 점에서나 Z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Y 평면 그러면 Z 이퀄 0이라고 했고요. 평면의 방식이. 그 다음 뭐 YZ 평면 그러면 X 이퀄 0이라고 그랬고 ZX 평면 그러면 Y 이퀄 0이라고 우리 공간 좌표 볼 때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게 이렇게 XY 평면을 식으로 표현하면 Z 이퀄 0이라고 하는 건 되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평면의 방식 할 때 이런 거 있죠. 집중. 자, 만약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Z 플러스 1 이퀄 0 이런 평면의 방식이 있을 때 평면의 방식은 X도 1차, Y도 1차, Z도 1차인 방식이죠. 이런 평면의 방식에서 법선 벡터를 바로 뽑아낼 수 있었지. 법선 벡터는 평면 수직인 벡터 있잖아요. 법선 벡터는 뭐하고 일치했어요? XYZ의 개수와 일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법선 벡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2, 3, 마이너스 4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보통 여우가 아니기 때문에 XY 평면이 Z 이퀄 0이라는 것은 사실 Z 이퀄 0 앞에 0X 플러스 0Y 이게 다 생략된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Z 이퀄 0이란 게 0X 플러스 0Y 플러스 Z 이퀄 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XY 평면의 법선 벡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지. 응? 무슨 얘기겠어요? 자, 그럼 이 법선 벡터 어떻게 되겠어요?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0, 0,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XY 평면이라는 것을 이게 Z 이퀄 0이니까 얘는 법선 벡터가 0, 0,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선 벡터는 두 개 나왔으니까 하나를 1, 하나를 2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평면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정신 바짝 차려요. 평면은 사라지게 되고 얘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어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는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세타면 두 평면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각도 뭐가 된다?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나왔잖아요. 그럼 뭘 생각을 했어요? 두 벡터의 내적을 생각해요. 무슨 얘기 있어요? 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코사인스타라는 게 언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인스타를 구하라. 사인스타를 구하면 코사인스타를 구한 다음에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자 그랬어요.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되어 있죠?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나오는 값은 전부 양수를 답으로 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집중.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그럼 얘기는 끝났지? 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를 할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일단 두 벡터가 주어지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이런 말이 나오면 두 벡터의 내적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올래? 이를 찾아봐라. 1, 2,2 이 벡터와 도트 또 여기 0,1이라는 벡터가 있겠죠. 두 벡터의 내적은 이퀄 어떻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사이값 되겠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성분들이 좀 각각 제곱해갖고 더한다면 루트 씌우라 했어요. 이거 제곱 더하면 9 루트 씌우니까 얼마요? 3 또 이거는 제곱 더해봤자 1 루트 씌워도 얼마요? 1 그러니까 이거 크기는 3하고 1이니까 두 벡터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좌변은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 계산 방법 있죠. 이건 이제 정의를 해서 구한 거 우리 크기 곱하고 코사인 사이값. 그 다음에 성분이 주어졌을 때 벡터 내적을 구하는 것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해갖고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0, 0이니까 뭐 자세히 계산할 것도 없이 좌변은 2가 되겠죠. 우변은 3 코사인스타 이런 식의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지금? 코사인스타 구하랬습니까? 양변 3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게 몇 가지. 이게 아까 제가 파이널로도 좀 적합한 문제라 했잖아요. 파이널은 어차피 문제 하나를 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최대한 끄집어내야 돼요. 그 문제 하나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되겠어요? 뭐 평면의 방식에서 법선 벡터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됐어요? 또 벡터의 내적도 있죠. 벡터의 내적. 벡터의 크기 구하는 방법도 있지. 되겠죠? 또 두 평면이 이루는 거하고 두 벡터의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것과 같다.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떤 벡터는 두 이치 벡터 차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그걸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29번 문제를 보는데요. 집중. 29번은 두 평면 2x-3y 플러스 z-4 이퀄 0 이렇게 돼 있고요. 4x 플러스 y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z도 플러스 2 이퀄 0의 교선을 포함한다. 교선을 포함하고요. 이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고 또 어떤 평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도 이퀄 0 이런 평면의 수직이 되는 그런 평면의 방식을 구하라. 이런 평면의 수직이 되는 수직인 그런 평면의 방식을 구하라. 이런.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얘기가 29번입니다. 평면이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평면에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대요. 됐어요? 이 두 평면에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그 평면이에요.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인데, 이 두 평면에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인데, 대신 이런 평면에 수직인 그런 조건을 갖추는 평면의 방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이거 문제를 그냥 만만하게 대충 풀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나 우선 인식하세요. 다시 문제. 자, 이거 뭐 어떤 두 평면 있죠? 두 평면의 교선.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교선이 생기죠. 지금 보세요. 만약에 우리 그림 보면요. 이 잠깐 보세요. 자, 만약에 이런,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평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어떤 교선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하면 입지? 하여튼 이런 또 빨간 평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이 만나서 이런 점이 생기는 이런 선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선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딱 하나만 묻겠어요. 이 교선에 있는 점들은 말 그대로 교점처럼 이 교선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이 평면 위에도 있고 이 평면 위에도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해요? 다 만족하는 그런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교선이라는 거. 되겠어요? 야, 이거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잘 봐야 될 텐데. 집중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 문제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건데요. 학생들이 워낙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묘하게도 출제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냥 그분들이 착하던, 막 고등학교, 그분들 지금 출제하신 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시절 같으면 본고사가 성행할 때거든요. 문제 하나 갖고 막 10분, 20분씩 막 친구들하고 서로 머리 싸매고 풀고 막 즐거워하고. 알겠어요? 그때 제일 좋아하던 패턴들의 문제들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기본 개념이.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맨날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하다가 이런 문제 걸리게 되면 사실 조금 힘들긴 힘들죠. 그러나 이 문제가 객관식 문제죠. 지금 설명까지 잘 들어요.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풀다가요. 도저히 풀 여력이 없다. 도저히 이게 뭐 방법이 없다 했을 때는 포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악랄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객관식 문제잖아요. 왜냐면 평면의 방식을 구해놓고 주관식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객관식 문제라면 정말 악랄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거야. 표현이 좀 약간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데 지금 문제를 먼저 인식하길 바라요.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인지. 두 평면이 등장했지. 근데 이 평면이 주인공들이 아니야. 이 두 평면이 평면이 이렇게 만나서 교선이 생긴다, 교선. 그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 했죠. 우리가 구할 게. 그럼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몇 개쯤 있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지금 어차피 어떤 직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평면이 만나서 교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교선을 포함한 평면은 무수히 많겠죠.
굉장히 많을 거라. 무수히 많을 거라.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이 평면에 수직이 되는 평면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되겠어요? 만약에 얼렁뚱땅 풀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정 안 되면. 이런 거 공부했죠? 자, 우선 봐. 집중. 네, 정신바짝 차리고. 지금 보면 여기 X, 이 평면의 방식이 X, Y, Z에 관한 1차 방식이죠. X, Y, Z에 관한 1차 방식이면 이게 평면의 방식이지. 평면의 방식에서는 우리가 법선 벡터의 성분을 찾을 수 있어요. 법선 벡터가 뭐가 법선 벡터였죠? 어떤 평면이 있으면 평면은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되는 벡터예요. 그 법선 벡터의 성분은 X, Y, Z도의 개수와 똑같다 했어요. 그럼 얘는 법선 벡터 성분이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평면은 여기에 수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구하는 평면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퀄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건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가 구하는 평면은 얘한테는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 얘한테는 수직이 돼야 되니까 법선 벡터끼리도 수직이 되겠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만약 90도면 법선 벡터끼리도 이루는 각이 90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잖아. 우리가 얼마나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두 평면이 수직 관계에 있다! 그러려면은 법선 벡터끼리도 수직이 돼야 돼. 그런데 두 벡터가 수직일 조건은 어떻게 됐죠? 두 벡터의 내적은 0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벡터 수직일 조건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적은 0이죠. 내적은 아까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 곱하고 Z성분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는 것이 내적 결과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거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잖아요. 보기. 보기를 봐가지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가 보면 이런 데 보면 얼마예요? 1번 보기 1번 같은 경우 3y 마이너스 13z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수직이 대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자세히 계산하지 말고요. 절대값끼리만 곱해요. 계산 요령 잘 보세요. 내적을 한번 구하는데 절대값끼리만 곱해. 그럼 절대값끼리 곱하니까 얼마예요? 11. 절대값끼리 곱하니까 6. 절대값끼리 곱하니까 얼마예요? 39지. 그러면 절대값끼리 곱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죠. 0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거야. 지금 절대값끼리 곱한다는 게 무슨 얘기 알겠어요? 계산을 다 해보라는 뜻이 아니야. 됐어요? 즉 이런 것들에다가 어떨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더해서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0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계산할 것도 없다 이거야. 그럼 일단 수직이라는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은 거라도 그거 놓고 나머지 케이스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못 풀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기 위한 투쟁이에요.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다소 섭섭하지만 할 수 없이 다른 거 하나 할게요. 집중. 잘 보세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식은 네모 이퀄 0이라고 그래봐요. 이 그래프식은 세모 이퀄 0. 평면입니다. 평면. 지금 공간이 아니라 평면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네모 이퀄 0이다. 이런 그래프는 세모 이퀄 0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두 명 졸고 있어. 다시 이 그래프는 네모 이퀄 0, 이 그래프는 세모 이퀄 0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래프가, 이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이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여기 있는 점들이 다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는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이걸 0으로 하는 점들이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 있는 점들은 딱 한번 설명합니다 이거.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X좌표, Y좌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는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 식을 만족한다. 그 얘기는 여기다가 X가 있으니 여기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이 세모를 0으로 하는 점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점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러죠. 두 그래프의 교점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겠죠. 둘 다 모두 만족하는 XY 값이지. 둘 다 모두 만족하는 XY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방식회와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수학 1시간에 행렬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려는 것은 이 교점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 두 그래프가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설명 들을 때요. 자, 내 요새 이메일 답변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점인데 꼭 딴 얘기를 해요. 그 딴 얘기를 말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그 전에 예고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얘기를 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선입관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자기 실력 완전히 버리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하드 깨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 이게야. 차라리 그럼 초보자가 낫다 이래 초보자가.
초보자는 매사 조심하니까. 실수는 초보자한테 생기지 않아요. 뭘 알아야 실수하지. 무슨 생각이세요?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실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실수는 그래도 한가락하니까 우리가 실수했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넌 실수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이거야. 방심을 좀 잘 들으세요. 무슨 생각이세요? 집중. 그러면 지금 이 점의 정체를 알겠어요? 그럼 이 점은 뭐예요? 네모도 0으로 하고 세모도 0으로 한 점이죠. 다시 이 점은 뭐예요? 네모도 0이고 세모도 0으로 한 점이죠. 다시 이 점은 뭐예요? 네모도 0이고 세모도 0으로 한 점이죠. 그래서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데 뭐 이런 그래프도 있고 이런 그래프도 있고 이런 그래프도 있고 뭐 이런 걸 별놈이 다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그러한 그래프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네모를 가지고 오고 여기 세모를 가지고 온 다음 각각 괄호를 쳐요.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한쪽에다가 K든지 M이든지 곱하고 더한 거는 0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작성을 할까? 이런 얘기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한두 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작성은 이렇게 한다 이거야.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우리가 이 그래프가 과연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다면 교점은 네모도 0으로 하고 세모도 0으로 한 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 보라고. 그럼 이 점은 네모도 0으로 하고 세모도 0으로 하니까 이 점을 갖다 여기다 대입해 봐. 그러면 네모도 0으로 하고 세모도 0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을 항상 만족하지.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게 바꿔 말하면 뭐야? 이 그래프가 항상 이 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몇 개야? 무수히 많지. 그 무수히 많은 건 K값에 따라 결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어요? 그런데 집중. 에헤. 이게 옛날에 또 영감님들은요. 뭘 쉬우면 문제가 아닌 줄 알아. 그래서 옛날에는 유행이 또 이렇게 됐어요. 참, 별 사람들. 이게 L이고 K라고 나와요. 이 두 그래프를 지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식을 이렇게 쓴다고. 무슨 양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또 L로 나누더라고. 양걸 또 L로 나누면 L분의 K가 돼. 무슨 양이세요? 그 다음에 L분의 K도 어쨌든 상수가 이거야. 그래갖고 다시 또 뭐 이런 걸로 바뀌어요. 지금 무슨 양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M이 오든 K가 오든 상관없어요. 이 앞에 그냥 비워놓는 이유 알겠어요? 아니, 알았으면 좋을 텐데. 따라서요. 네모, 세모, 괄호 치고, 한쪽에 K 곱하고, 더한 거는 0이다.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 이게야. 지금 보면, 이런 평면이 하나 있잖아. 이런 평면이 있고. 이 문제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잘 봐야 되니까요. 보세요. 자, 이런 평면이 있고 또 이런 평면이 있다, 이게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림 좀 잘 그릴걸. 자, 이 평면이, 두 평면이 있다, 이게야. 꼭 수직일 필요 없고 두 평면이 만났다, 이거지. 그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선이라고 그래요. 이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면 이 평면의 방식이 네모 이꼴 0이라고 생각해봐. 이 평면의 방식은 세모 이꼴 0이라고 생각해. 다만 평면의 방식이니까 여기는 x, y, z에 관한 식이 다 들어있겠지. 몇 x, 몇 y, 몇 z. 형태라도 x, y, 몇 x, 몇 y, 몇 z 이꼴 0. 그러면 이 평면에 있는 점들은 이 식을 만족하고 이 평면의 점들은 이 식을 만족한다, 이게. 그럼 교선은 뭐야? 둘 다 만족하지? 둘 다 만족하지. 둘 다 만족하니까 이런 교선을 포함하는 어떤 평면의 방식도 평면은 엄청 많을 텐데 그런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들을 갖다가 이런 평면의 방식을 갖다가 작성하는 방법은 바로 네모, 세모, 괄호 닫고 한쪽에 K 곱하는데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뒤에다 곱하고 앞에 곱해도 되고 더한 거는 0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몇 x 몇 y 몇 z 몇 x 몇 y 몇 z 여기까지 알아요. 몇 x 몇 y 몇 z 몇 x 몇 y 몇 z지? 그 K 곱해봤자 이거 역시 또 몇 x 몇 y 몇 z 그 x, y, z 단식을 두 개 더해봤자 결과도 어떻게 돼요? 몇 x 몇 y 몇 z 다만 K라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작성했느냐? 우리가 구하는 이런 이 교선을 지나는 평면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점들을 갖다가 이 평면의 방식에 집어넣을 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있는 점들은 네모도 0으로 하고 세모도 0으로 한 점이니까 이것도 0으로 하고 이것도 0으로 하니까 K값이 얼마 되는 관계없이 이 식을 만족한다, 이게.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평면이 그러한 점들을 지난다 이런 얘기죠. 지난다는 걸 이렇게 수수하게 이 교선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상 이런 교선이 존재한다.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양 있어요? 집중. 야, 이거 참 잘 봤으면 좋겠는데. 자, 집중.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꼭 평면을 의식하지 말고요.
조금 전에 어떤 평면의 방식이 네모 이꼴 0이라는 게 있었죠. 또 세모 이꼴 0이라는 평면의 방식이 있죠. 그때 두 평면에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식 구하라. 작성을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모 쓰고 그 다음에 세모 쓰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한쪽 K 곱하고 앞에 곱해요 뒤에 곱해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그 다음에 더한 거 이퀄 얼마? 0. 그럼 이 결과는 x, y, z에 관한 1차 방식이 나오겠지. 바로 평면의 방식이죠.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제 표정이 믿는 것 같아요? 어머 순박하기도 하지. 지금 같은 편이니까 제가 아주 여러분 순박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 집중. 그럼 언제 이렇게 푸느냐? 지금 같은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제가 이 문제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이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묻겠어요. 퀴즈. 집중. 우리가 그 수학 10-나에서 이런 원이 있고 이런 원이 있어요. 되겠어요? 이런 원이 있고 이런 원이 있다고. 그때 원하고 원이에요. 그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하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하라 할 때 이때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이 원의 방식이 네모 이꼴 0이잖아요. 눈 떼면 안 돼요. 이 원의 방식 세모 이꼴 0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점은 두 그래프를 모두 만족한 점이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원래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원의 교점이 지금 이 두 점 있잖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원. 또 이런 원도 있을 거고 또 어떨 땐 직선도 있을 거라 이게. 그럼 직선이나 원이나 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식입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들을 모두 표현할 때는 네모 이꼴 0하고 세모 이꼴 0이 있으면 어떻게 푼다고요? 그런 그래프들은 전부 네모하고 세모를 쓴 다음에 졸지 말아요 지금. 그 다음에 각각 괄호치고 난 어떻게 돼요? 한쪽에 K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한 거 이꼴 0이라고 쓴다 했지. 근데 묻겠어요. 이게 지금 원의 방식이죠. 이것도 원의 방식이지. 그럼 이 원의 방식이 맨 앞에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뚝 출발한다. 몇 x 몇 y 이렇게. 또 이것도 앞에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쭉 이렇게 출발한다 그래요. 몇 x 몇 y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쭉 얼마 나가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 쭉 나가겠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난 그래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직선의 방식이라 했잖아요. 그럼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은 이게 직선의 방식이 돼야 돼. 직선의 방식이 되려면 이건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하고 y에 관한 1차 방식이 되려면 이 안에가 아까 담겨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원의 방식이니까 보면 이 안에가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쭉 나갈 거고 이것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쭉 나가겠죠. 지금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수업들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직선의 방식을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은 이 결과가 어쨌든 직선이 돼야 되잖아요. 직선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x하고 y가 1차 방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2차항은 없애야 된다 이게야. 2차항은 없애니까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으니까 이런 2차항은 없애야 되겠지. 없애야 된다는 것은 K값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쯤에서 내가 한마디, 우리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듣고 있는 게 폴수학이죠. 제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캐치한 줄 아세요? 수업 듣고 있으면, 안재인 학생이 지금 현재 몇 %가 이걸 K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라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야. 제가 자꾸 머리를 비우고 들어가게. 난 끝난 다음에 자꾸 딴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또 우아하게 듣잖아요. 난 저거 이미 K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 푸는 거야. 그 문제가 나오면 다행이라 이게. 안 나오면 울고. 여러분 수업을 제대로 안 듣죠. 그럼 현재 이 수업을 모니터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은 급한 게 선생님보다 학생이라 이거야. 선생님은 나중에도 돼. 선생님들은 공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우선은 지금 학생이니까 이게 딱 해야 되지. 공개가 돼버리냐. 공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난 시험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은 여우처럼 알아서 다 써먹고 여러분은 몰라갖고 시험 못 봐갖고 선생님 재수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뭐하러 지금 수업을 하냐고 지금. 이 바쁜 가운데. 근데 매번 얘기지만. 그리고 내가 계속 머리를 비워라. 들을 때 다 끝날 때까지 방심하자 말래 얘기해도. 집중.
그럼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게 두 원의 교점은 직선의 방식이라면 얘 놓쳤으면 됐어요. 이 결과가 직선의 방식. 직선의 방식이라는 것은 x하고 y가 몇 차식이에요? 1차식. 1차식 돼야 되니까 2차항이 없어요. 2차항 없어야 되니까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무슨 말이세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k가 마이너스 1이냐? 결국은 2차항을 없애는 게 주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문이라는 직선의 방식은 빼면 돼요, 그냥. 근데 빼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빼는지. 우리가 여기에 이 원의 방식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쭉 나가겠죠. 또 이 원의 방식도 어떻게 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쭉 나가겠지. 그럼 두 원의 방식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문이라는 직선의 방식은 아까처럼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원의 방식 다른 방식을 뺀다 이런 얘기야. 근데 왜 빼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왜 뺀 거예요? 2차항을 소거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2차항 소거. 2차항 소거. 2차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빼는 거라 이런 얘기야. 그래야 남는 것은 x하고 y는 6차씩 남을 거고 그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은 직선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미니 퀴즈. 그러면은 3x제곱 플러스 3y제곱 무슨 방식입니까? 원의 방식이죠. 원의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차 곱선할 때 원의 방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x제곱과 y제곱 개수가 같은 거. 무슨 얘기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로 바꾸면 양변에 얼마를 나누면 3으로 나누면 x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원과 2x제곱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쭉 나가는 원이 있어요. 두 원의 교점문이라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지금 무슨 얘기 알겠지? 두 원의 교점문이라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지금 무슨 얘기 있죠? 목적을 알아야죠. 왜 아까 뺐는지 이유를 알면 되지. 그래서 위에다 뭘 곱하고요? 2. 밑에다 뭘 곱해요? 3을 곱한 다음에 빼면 됩니다. 2차항 소거가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게 바로 두 원의 교점문이라는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평면의 세계에서는 원이었지만 정의가 공간의 세계에서는 뭐였어요? 구였잖아, 구. 또 평면의 세계, 이런 평면도 우리가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뭐예요? 선.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원하고 어떤 직선이 공간 대역에서는 구하고 평면하고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도 바로 지난 시간에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앞에 그냥 문제를 지났지만 두 구가 있죠. 구가 하나 있어. 또 다른 구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구가 있을 때 두 구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식 구하라. 구할 수 있겠죠. 구하려면 두 구의 교선이란 게 아까 두 원의 교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두 구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식을 구하라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거라 이게야. 무슨 위치백 아까 그 법선 벡터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중심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구의 방식이 두 개 주어지면 우리가 이 두 구의 교선을 지나는 평면은 몇 개 있겠어요? 하나지 하나. 유일하다 이런 얘기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구의 방식으로부터 평면의 방식을 유도한다 이게야. 근데 평면의 방식이란 게 뭡니까? x, y, z에 관한 1차 방식이죠. 몇 x, 몇 y, 몇 z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구의 방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차항을 소거한다 이게. 2차항 소거하는 무슨 양이 있어요? 특별한 점은 빼면 되겠지. 빼면 남아있는 찌꺼기가 x, y, z에 관한 1차 방식 나올 텐데 그게 바로 평면의 방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파이널 풀 때 딱 한 번 설명할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 잘 모르면 반성하고 그 다음 시간 다음부터 잘 열심히 듣고요. 2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8번 아까 풀었던 맨 처음에 풀었던 28번도 그 문제 자체가 두 구가 만나 생기는 현을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라 했잖아요. 만약 평면의 방식 구하라 했으면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죠. 평면의 방식만 빼면 돼. 또 이 두 구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에 법선 벡터 구하고 싶으면 뺀 다음에 구하면 돼. 그럼 중심들 구해가지고 뭐 빼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그걸 집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겠죠? 예. 자, 그러면은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29번은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z 마이너스 4 이퀄 0. 그 다음에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z 플러스 2 이퀄 0. 이 보세요. 자, 이 평면의 방식이죠? 몇 x 몇 y 몇 z 뭐 이퀄 0. 또 몇 x 몇 y 뭐 이퀄 0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평면이 있는데 이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대요. 그럼 이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면 식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네모. 이게 뭐가 되겠어요? 세모. 혹시 이런 거, 한쪽에가 뭐, 이퀄 5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반드시 0,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모 이퀄 0, 세모 이퀄 0 기억해보세요. 되겠죠? 그럼 이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한 평면은, 여기 2x-3y
플러스 z를 가지고 오고 또 여기 있는 4x 플러스 y 마이너스 3z를 가지고 와서 어느 한쪽에다가 k를 곱한 거 더한 거는 0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평면의 방식이야. 이 평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이것도 이 평면 자체는 이거 이꼴 0이라는 평면과 이거 이꼴 0이라는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왜 그런지 원리는 얘기했습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평면의 방식을 완성하려면 결국 무슨 값을 알아야 되겠어요? K값을 알아야 돼요. K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뭔가 하면 어떤 그 평면에 수직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려면 이 평면도 어때요? 다시 이거를 갖다 이 방식을 몇 x, 몇 y, 몇 z 뭐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평면의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x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4kx죠. 그러니까 여기서 2 플러스 4kx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y고 여기는 플러스 ky죠? 그 ky 마이너스 3y니까 k 마이너스 3y 이렇게. 어디? 아 상수항 빠졌어요? 상수항 빠졌네요. 여기가 뭘까? 마이너스 4 이퀄 0이니까 마이너스 4까지 써야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죠.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y항. 그 다음 z항은 여기에 1z하고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kz죠? 그럼 1z하고 마이너스 3kz니까 여기서 1 마이너스 3kz 이렇게 돼요. 어때? 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2k하고 마이너스 4 이퀄 0 여기가 되겠죠. 지금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상수항 안 썼을 때 큰일 날 뻔했죠?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문제 푸는 습관이에요. 자, 집중.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정리했으면 여기까지 나왔죠? 얘를 정리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K값을 알면 이 식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K값을 알도록 해서 어떤 조건이 하나 조져 있죠. 그 조건이 뭡니까? 어떤 직선과 수직이 된다. 어떤 평면과 수직이 된다. 그 평면이 x-2y 플러스 3z 이퀄 0. 여기에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수직일 조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평면이 이거죠. 우리가 구하려는 평면이 이건데 얘하고 얘가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법선 벡터끼리 내적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x성분끼리 곱하니까 곱해서 1하고 저 곱해서 x성분끼리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4k하고 그 다음에 또 y성분끼리 곱하니까 이거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k 마이너스 3 곱한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z성분끼리 곱한 거 여기 3하고 이거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3배의 1 마이너스 3k 이게 이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부정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어요? K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K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 지금 객관식 문제잖아요. 알겠어요? 객관식 문제.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K값은, 여기 K값이 이거 금방 안 나오겠다. 여기 4K. 그 다음 마이너스 2K. 그럼 2K. 2K 마이너스 9K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K. 그 다음 여기에서 2, 6, 8. 8이 되죠. 8에다가, 3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11. 0.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럼 K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7K 나오면 7K는 얼마예요? 11. 7K가 11이 되니까 K는 7분의 11이죠? 무슨 양이지? K가 7분의 11이면 잘 봐야 되는데 자 K가 7분의 11이니까 이제 여기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평면의 방식에다가 K 대신에 7분의 1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되겠어요? 그럼 7분의 1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7분의 11에다 4를 곱하니까 7분의 44. 그러니까 결국 7분의 44 더하기 2가 되겠죠? 일단 쓸까요? 이 X. K 대신에 7분의 11입니다. 7분의 11에서 3을 뺀 다음에 Y. 그 다음에 7분의 11이니까 1 마이너스 7분의 11에다 3 곱하니까 33 Z. 그리고 플러스 7분의 11이니까 이 뒤에는 7분의 22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돼요.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요. 분모가 다 지금 7이잖아요. 분모가 지금 7이지. 분모가 7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통분하면 결국 양변에 얼마를 곱하겠어요? 7을 곱하죠. 되겠죠? 통분해도 좋고 지금 이 상태에서 7을 곱하면서 해도 되고 양변에 7을 곱한다는 거예요. 7을 곱하니까 14. 7을 곱하니까 44. 그러니까 58x. 또 여기다 7을 곱하게 되니까 11. 7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1. 그럼 11에서 빼기 2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15y.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7을 곱하게 되니까 7 마이너스 7 곱하기 33. 그럼 결국 7에서 33을 빼는 거죠? 7에서 33 빼니까 마이너스 20 5, 6, 7이 다 나와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33에서 7을 뺐다. 얼마입니까? 26 Z. 되겠죠? 그리고 여기 계산하니까 7분 여기다 7을 곱하면 22에서 7을 곱하니까 28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6 이퀄 0. 되겠죠? 나중에 다시 약분해야 되겠죠? 얼마로 약분되겠어요? 응? 26, 2. 2로 약분하니까, 여기 29x가 됩니다.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5.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3.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몇 번이에요? 4번. 지금 무슨 양이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지 말고요. 아까 저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처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해야 될 것이 일단은 x-2y 플러스 3z 수직인 평면이잖아요. 보기가 다 주어져 있잖아. 무슨 양이세요? 이거를 전부 끝까지 완성해서 답을 구하는 게 피곤하니까 항상 보기를 잘 검색하세요. 보기를 딱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계수끼리 y계수끼리 z계수끼리 곱해가지고 부호도 무시해버리고 절대값만 봐가지고도 이걸 더해서 0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0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응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요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벡터 시간을 더 늘리기가 그러니까요 30하고 31번은 삭제합니다. 파이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양 있죠? 그래서 여기 29번까지 해서 벡터 진도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집중. 여기 보세요. 벡터는 95, 28, 29까지 방금 했던 이거 있죠? 벡터 29까지 해서 수학이 진도를 다 끝낸 걸로 하고요. 30하고 31은 원래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굳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아니라 파이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29, 30에 땡겨먹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건 제가 파이널에서 번호에서 편성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네, 잠깐 쉬었다가 파이널 코스 계속하겠습니다. 수학이 종강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